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김종필의 2차 외유 1964년 6월 3일 하우스 유엔군 사령관이 미 합참에 보고한 박정희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은 이러했다. 상부의 사전 지침에 따라 나는 한국군 2개 사단을 계엄부대로 동원하는 것에 동의했다. 단 포병은 동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버거 대사는 박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계엄령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정부 측의 잘못도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 1960년의 계엄령 선포와 이번의 계엄령은 다르다고 말했다. 나는 1960년의 계엄령은 이미 유혈 사태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군이 동원됐으므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계엄군이 직접 학생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군대와 국민들 사이의 신뢰관계인데 이 양자가 이번 사태로 멀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또 박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1960년의 이승만에 비교해서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엄령 선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논쟁을 군부 안에서 벌이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측이 박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는 한일 회담의 성사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한 달 전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의 지도자인 민정당의 윤보선 의원을 찾아가 미국 측에 불만을 전달한 적도 있었다. 김성훈 국방장관과 김종호 합참의장은 6월 3일 저녁 7시쯤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건너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의 결심을 전했고 정일권 총리 등 장관들은 계엄령 선포안에 부서했다. 박 대통령은 노석찬 공보차관의 발표를 통해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의 민기식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음을 알렸다. 민 대장은 포고령을 발표, 일체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언론 출판의 검열과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무기 휴교, 그리고 통행금지 개시 시간을 자정해서 밤 9시로 당기는 조치를 취했다. 박 대통령은 박상길 대변인을 통해 계엄령 선포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나와 이 정부가 참을 대로 참다가 이 마지못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을 먼저 밝혀둔다면서 지금 그들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에게는 헌법도 없고 국회도 없고 정부도 없다고 개탄했다. 합헌 정부에 대하여 전면적인 부정으로 도전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하에서나마 경제적 난관과 민생 문제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행정기능마저 마비케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일은 묵과할 수 없다. 6사단, 28사단으로 구성된 계엄군은 6월 4일 서울로 진입하여 수도 경비사령부 병력과 함께 시내의 요소를 장악했다. 학생 시위는 간단하게 진압됐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이 난동화된 시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의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부로 보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은 야당과 언론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계엄령으로 언론과 야당이 무력화된 마당에 강력한 정부의 물리력을 견딜 수 없었다. 계엄령 선포로 박정희는 취임 이후 5달 동안 수세로 몰리던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키고 야당, 언론, 학생들을 압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게 됐다. 6월 4일 아침 계엄지휘관 회의에서 이미 김종필 퇴진 문제가 제기됐다. 김성은 국방장관과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및 김계원 장군이 청와대로 올라가 박 대통령에게 군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누가 김 의장을 만나 군의 뜻이 이러하니 잠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하지 라고 했다. 서울로 들어온 계엄부대인 6사단의 김재규 사단장이 공화당 이만섭 의원을 지휘소가 있는 덕수궁으로 부른 것은 이 계엄회의 직후였다. 김재규 준장은 이만섭이 다닌 대구 대륜중학교에 체육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김 사단장은 이 의원을 데리고 덕수궁 뜰에 서 있는 앰뷸런스 안으로 들어갔다. 도청을 피하려는 행동이었다. 지금 계엄군의 공기가 좋지 않아요. 학생 시위는 진압했지만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을 정리하자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상은 4대 의혹 사건을 일으킨 김종필, 박 대통령이 일본 돈을 받았다고 허위 선전을 한 김준현 등이요. 군의 분위기가 이러하니 이 의원이 가깝게 잘 말씀을 드려 김종필 의장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오. 이런 말을 대통령 가깝게 전할 사람은 이 의원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부른 것이오. 이만섭 의원은 박 대통령 직계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김종필 의장과도 관계가 좋았다. 그는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하기 전에 김 의장에게 귀뜸을 해야겠다고 그의 행방을 찾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야 김 의장이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공간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만섭이 그곳에 가보니 민기식, 김종필 외에 김성훈 국방장관과 김종갑 국회 국방위원장도 와 있었다. (1964년 6월 4일)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공간에 모인 군수내부는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초청해놓고 차마 물러나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완곡하게 용퇴를 건의했다. 뒤늦게 참석한 이만섭 공화당 의원이 기자 출신답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김 의장께서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하십시오. 김 의장은 천천히 입을 열어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군 전체의 뜻은 아닐 거요. 내가 물러나면 누가 각하를 보필하겠소. 내가 물러난다면 나를 모함한 사람들도 같이 물러나야 되지. 이만섭은 재차 용퇴를 간청했으나 김 의장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이만섭 의원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이만섭 의원은 각하, 사태가 급하니 이 자리에 김 의장을 불러 두 분이 함께 결론을 내리시죠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비서관을 불러 김 의장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보고 그는 물러났다. 이 의원은 그날 저녁 김종필 의장의 사임을 알리는 신문 호외를 읽을 수 있었다. 버거 대사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다음날 박 대통령에게 각하의 지지자들은 김종필이 거세되지 않으면 정부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2대 지지 기반인 군부와 미국으로부터 똑같은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김종필은 또 한 번 속죄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자를 만난 김종필은 당시 공화당 내 반 JP 세력의 두 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장경순 부의장은 자신은 장군이고 나는 대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계급사회인 군대의 생리상 장성들은 우리 팔기생들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성곤 의원의 경우는 그분의 야심이 컸어요. 내각제로 개헌한 뒤 총리를 한번 하겠다는 꿈을 갖고 그때부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육본 정보국에 근무할 때부터 김성곤 씨의 친척이 되는 김재현 장군의 소개로 김 의원을 알고 지냈습니다. 김종필은 민기식 총장이 군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 무렵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김종필은 이런 증언을 했다. 그분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이렇게도 모르나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더라도 더 이상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킬 수 없는데 왜 이러나 하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말렸습니다. 5.16 혁명을 일으킨 이상 역사적 책무를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내심으로는 무서운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적당히 풀어놓으면 안 된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악귀처럼 국민들을 채찍질하여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기어코 달성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종필 의장이 하버드 대학에 유학하는 시기에 외유를 주선한 것은 미국 대사관이었다. 미국 측은 사우스 웨스턴 연구회라는 조직에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하여 하버드 대학에서 헨리 키신저 교수가 주관하는 6주간의 여름 세미나에 김 의장이 참여하도록 했다. 1964년 6월 11일 사우스 웨스턴 연구회의 더글러스 페인 사무총장은 키신저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종필은 정력적이고도 논란이 많은 정치 생활을 해왔는데 귀하께서 그를 가르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그와 한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패인 총장은 그의 영어 실력은 좋은 편이지만 말할 때는 통역자가 필요하다면서 아시아재단이 추천하는 다니엘 리가 김종필의 통역자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박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반대 세력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놓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였다. 1964년 6.3 비상계엄령 선포 전야에 그는 공화당의 전 총재 정구영 의원을 청와대로 불렀다. 새벽 2시였다. 그는 원로로서 존경해온 정 의원에게 내일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면서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오늘의 사태는 야당과 지식인 그리고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탓입니다. 학생들은 4.19 혁명의 경험 때문인지 저희들만이 애국자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는 양 자만하고 있어요. 이런 버릇을 고쳐놓아야 합니다. 아주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나는 국민이 참여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작정입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이런 학생 시위와 야당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계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계엄령을 펴야 할 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혼란이 일어난다 해도 계엄령을 펼 필요가 없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